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주가가 좀 안 좋았죠. 오늘 토요일인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AI 관련된 투자가 없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AI 관련된 투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과거에도 이루어져 왔고, 지난 한 1년 동안은, AI 관련된 그 반도체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엔비디아를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거의 한 10불 정도부터 시작해서 1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그쵸? 나스닥의 시가총액 순위권에 들어간다는 건 세계 순위권에 들어간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돼버렸죠.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었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분기 때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데에서는 HBM에 대한 용량이 2.5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SK 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HBM 납품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 나오는 조정은 많이 올라갔었던 것에 대한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추세가 이탈하고 완전히 박살난다?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여기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까지 생겼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었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움직임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좀 가파르게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6월 한 중순 정도부터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생했었던 미국 증시에서의 그쵸 큰 폭의 하락세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발언 때문인데 트럼프 발언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물론 반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미국 시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반도체 종목군들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대거 떨어졌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격대를 지켰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어디다 갖다 붙이든지 다 맞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가격에 대해서 내가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성과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실제 제 계좌 수익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화면이고요. 내 계좌 수익률은 250%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됐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DI 같은 종목군들을 봤을 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25% 14%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업종에 가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매도 한 결과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제 계좌를 오픈해 가면서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쵸? 태성, YC 전부 다 반도체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면 태성 보겠습니다. 자, 태성 보면 아까 전이랑 똑같죠.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50% 수익입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상승하는 구간 가격을 확인했을 때 내가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매매하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요. 가격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죠? 수익을 보기 위함
이죠. 그쵸?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부분은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즉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좋아질 때, 시장이 나빠질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나빠질 때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나빠질 때는 상승하는 폭에 제한이 걸리는 거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보면 저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손실을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실을 보지 않는 종목은 어디서 나오는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그냥 마냥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하는 종목에서 최소한의 손절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종목군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판단에 대한 부분도 강세 종목들이 가격을 버텨간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쭉 빠졌고 20% 이상의 주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를 버텨왔지만 7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도 힘을 잃어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2분기는 더 좋고요. 3분기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신제품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를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먼저 조정을 받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보면 그렇게 큰 조정폭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정확하게 뭐겠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8월 달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좀 기간 조정의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정 이후에, 자, 무슨 이야기냐? 조정 구간에 여기가 저점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YC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인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쵸?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있죠? YC 시장가 매수, 그쵸? 정확하게 장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언제 공략했는지 보세요. 바닥이라고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온 결과 마지막에 5% 정도 손절을 했어요. 이쪽 구간에서. 그리고 떨어졌죠. 확인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 전에 8% 수익, 17% 수익, 20% 수익의 구간을 만들어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과정을 거쳤죠.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미반도체의 반등 시점은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완벽하게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건 8월 달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원리,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해 가야 되겠는가, 그러려면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 미증시가 안 좋지만
이런 부분은 실적 발표 전에 높아진 주가를 약간 좀 해소하는,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